작품이 출판된 지 60년도 더 지났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이야기가 1960년대 작가의 문제의식을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히고 토론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작품이 주는 공감 혹은 감동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영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깨달음이나 깨우침,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달라도 책 속의 인물이나 상황을 통해 배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두 분의 대답을 합하면은 교수님이 주신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세 번째 강연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감이라든지 깨달음 이런 거는 정서적이고 인식적인 확장 이런 계기를 이 작품이 마련해 준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작품은 인종차별 문제에 집중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더 넓게 보면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자주 증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부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작품이 말해주는 것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기 그런 메시지를 새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에티커스는 이런 가르침을 주죠. 이 딸 스카웃이 처음 학교를 갑니다. 갔는데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해요. 막 괴로워하고 차라리 집에서 홈스쿨링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비결 하나 알려줄게. 네가 이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게 될 거야. 그 사람의 시각에서 상황을 볼 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정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그 사람의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피부색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빈 주머니일 수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리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한번 부러져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계단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도 절절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에티커스 핀치의 말은 요약하면 남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더 잘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서양의 소설이지만 우리 동양의 철학과 항상 이 서양의 철학이 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에도 제가 볼 때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라는 거는 맹자가 말했던 이 역지사지의 정신과 통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또한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필요한 덕목이자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런 것이 말씀해 주신 역지사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는 여러 비슷한 종류의 키워드들이 같이 있습니다. 배려라든지 관용이라든지 타자의 입장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작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좋은 가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리지만 작품 속에서 이 스카웃 딸이 나름의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하고 좌절도 겪고 그러면서도 뭔가 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장면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카웃이 부 레들리 집 앞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 레들리의 집은 아이들에게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거길 향해서 바라만 보지 그 언저리에 한 발을 디디지 못하는 그렇지만 뗄 수 없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라만 보고 발 한번 디디지 않았던 그 뜰을 밟고 가고 그 집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 문간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세상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간 것도 처음이지만 그곳을 바라만 봤지 자기가 있던 곳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장면은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나마 잘 배운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인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6살의 소녀가 8살이 되기까지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이 스카웃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으로 나눠져 있고 또 가진 것, 못 가진 것으로 나눠져 있고 남녀로 나눠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자기 깐에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딸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자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이지만 미국 내에는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인 경찰하고 흑인 간의 비극적인 갈등이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은 또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책에서 본 선량한 모킹버드를 해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나는 편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것은 내가 이중잣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품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스카웃의 선생님인 게이츠라는 분이 나옵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게 나와요. 유태인을 박해했고 그러면서 그런 독일에 비해서 미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살아있는 사람 텀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음을 서슴지 네.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우에는 또 어떨지를 돌아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저도 혹시 은연중에 그런 이중잣대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비교적 관용을 보이고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어서 이익과 불이익이 예민하게 저울질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하고 편견하고 하는 여러 부정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어떻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작품 속에서 본 남의 입장에 들어가서 또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